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미중 고위급 회담의 결렬로 증시가 하락한 상황이지만 미국은 중국과의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나 뉴스에 오르고 내리는 주식시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려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이슈로 모니터링하지 못했던 주요 경제 지표들을 추적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번 미중 무역 협상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합의가 지연되거나 타결이 되고 나면 경제 지표가 더 크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먼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와 핵심 물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미국의 4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 상승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유를 알고 어떻게 실전 투자에 적용하는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먼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매달 확인하는 이유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연관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림의 검은색 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고 붉은색 선이 연준의 기준금리인데요. 물가 상승률이 일정 구간 이상 상승할 때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반대로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면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이후 물가 상승률이 상승할 때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따라서 인상하고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미 연준이 늦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회색 영역은 1991년의 저축대부조업 사태, 그리고 2001년의 IT 버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경기 둔화의 구간인데요. 이러한 구간에서 물가 상승률에 상관없이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하여서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결국 물가 상승률에 따라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결정되고 경기의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달 발표되는 미국 물가 상승률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미 연준 기준금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통해서 미 연준의 기준금리의 방향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는 그림과 같이 지난 2015년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이후 미국 물가 상승률은 연속적으로 우상향을 했고요. 미 연준 또한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서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 말부터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도 동결된 상황이죠. 올해 2월부터 물가 상승률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아직 미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신중하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앞으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려면 검은색의 선인 소비자 물가 지표가 상승해야 하는데 적당한 수준이 아닌 최소 2.5% 이상 그리고 연속적으로 상승해야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이번에 발표된 4월달 미국 물가 상승률은 2% 수준으로 미 연준이 물가를 반드시 인상해야 할 이런 수준도 아니고 아직은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한 이런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인상되지 않는 것이 주식시장에 유리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증시가 아주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만약 2018년 작년처럼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까지 이렇게 인상할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식시장에는 양호한 수치로 4월 물가 상승률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비자 물가 지수와 함께 봐야 되는 것이 바로 핵심 물가 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이런 것들을 뺀 실질적인 물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고요. 미 연준도 기준금리에 참고하는 이 중요한 지표입니다. 발표된 4월 핵심 물가 지수는 2.1% 증가인데요. 역시나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반드시 인상할 이런 수준이 아니죠. 결국 소비자 물가 지수와 핵심 물가 지수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발표된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표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미국의 소비 지표 및 경기와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구간에서는 물가도 함께 오릅니다. 그리고 소비도 증가를 합니다. 반대로 경기가 둔화되는 구간에서는 물가도 낮아지고 소비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림의 검은색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고요. 붉은색 선이 소매 판매 증가율입니다.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수요가 증가하여 물가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경기가 회복되고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물가도 상승하고 소비도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물가와 소비가 경기를 알 수 있는 척도이고, 이 두 가지 지표가 장기적으로 보면 유사하게 움직여 왔다는 사실입니다. 물가 지표를 통해서 소비 지표와 마찬가지로 경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요. 주식의 매매 타이밍을 잡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증가하는 구간이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구간은 주식을 매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어 있어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되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물가 상승률이 지금처럼 2%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이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죠. 따라서 지금 수준은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그런 적정한 수준의 주식시장이 회복되기 딱 좋은 그런 물가 상승률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장기적으로 유사하게 움직이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도 함께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는 실전파니까 해당 지표가 실전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림과 같이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연속 둔화되면 일단 뭔가 경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됩니다. 0에 근접하여 내려갈수록 리스크가 확대되고 경기 둔화 및 주식시장의 폭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매 판매 증가율이 연속으로 상승한다면 주식의 매수 타이밍일 수 있으니까 그때는 매수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 그림에 박스친 2001년 IT 버블에도 소매 판매가 감소를 했죠, 먼저.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에는 2006년부터 소매 판매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2007년에는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 중국발 둔화 위기 앞서서 마찬가지로 소매 판매 지수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상황에서도 역시나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낮아지고 있네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투자 판단을 내리면 좋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투자를 하고, 반대로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주식을 매도해야 할 타이밍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때 이 지표만이 아닌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경제 지표들과 함께 판단하면 좀 더 세밀하게 이 매수 매도의 시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 증가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08년 7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미국 소매 판매 지표는 2019년부터는 저점 이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역 협상이 격화된 시점에 나타난 소비 감소이고, 또한 겨울에는 한파의 영향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비가 감소하는 이런 구간입니다. 향후 발표되는 지표들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현재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계속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이 더 중요한 거죠.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경우 심리 개선으로 소매 판매 증가율이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종합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핵심 물가지수를 통해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예측과 경기 파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미국 소매 판매 지수를 모니터링하면서 현재는 소비가 회복 중이며 미중 무역 협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 말부터 경제 지표들 다수가 둔화되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으로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경기 둔화입니다. 자연적인 경기 둔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 이슈가 끝이 나면 지난 2003년에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세이프 가드가 철회되면서 다시 모든 것들이 원상태로 복귀했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무역 협상이 타결된 이후 경제 지표들이 어느 정도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고위급 협상에서 합의가 되지 못하고,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이 이런 협상은 지속하는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또는 타결될 가능성이 높고, 완전히 결렬되고 양국의 무역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살펴본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도 적정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도 일단 회복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지표도 아직 양호하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은 주식을 매도해야 될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